3부로 넘어가야죠. 뭐 이제 처음으로 모자 쓰고 했더니 머리에 열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이번 주 작업은 비도 오고 강아지 다리도 또 살펴보고, 아 목수길님 그거 못 보셨구나. 목수길님은 지난주에 오셨었으니까 보여드려야지. 짤 수 없지. 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강아지 다리 기부스였어요. 기부스. 다리를 들고 뛰더라고요. 근데 의사 아저씨가 3주 이렇게 고생하다가 잘 붙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뒷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렸었어요. 그 마을에 저는 외국인 뭐 차별하고 싶지 않은데 필리핀 사람 3명이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약간 좋은 말은 안 나갈 것 같아갖고 외노자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빨리 났으면 좋겠네. 지난주에 목소리 길리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다쳤다 얘기 들으셨으니까 혹시나 걱정되실까봐 이런 일이 있었다 괜찮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난 외노자 폄훼하고 싶진 않아. 외국인도 똑같은 사람이지 뭐. 외국인들 중에 나쁜 놈 하나 있다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아무튼 편견, 오해, 그리고 매도 이런 거는 다 안 좋다. 그게 어떤 것이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도 착한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나쁜 놈이 있듯이 미국에도 나쁜 놈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빨갱이 공산주의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소호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세력은 잡아 족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상한 그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그 세 놈은 나쁜 놈인 걸로 도망갔어요. 지금 이사 갔어요. 집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네 세입자가 우리 집 개를 다리를 밟아가지고 부러뜨렸다 그 따져갖고 그 형님인데 아는 형님인데 이사를 내 보내버렸어요. 손버릇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이거 공사하다가 줄자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그 인간들이 훔쳐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그 줄자를 발견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릴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해버렸지. 이사 갔어요. 하여튼 뭐 작업량이 많진 않았어요. 비도 오고 그래갖고 이런 거 이제 3부 들어간 거죠. 이번 주 작업 진행 상황입니다. 딴 거 많이 하진 않았고 이제 파티션 나눠줘야 돼서 장갑 끼고 여기다가 일 재가지고 요 방충망 요거는 이제 스댕 방충망 생각하시면 되고 구입하실 때는 스댕 방충망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방충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방충창에다가 채워넣는 방충망입니다.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녹이 안 쓴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이게 가위로는 잘 잘리는데 손으로는 진짜 안 찢어지는 아주 질긴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15만 원. 한 롤에 100m짜리가 있고 50m짜리가 있는데 저는 몇 미터짜리인지 모르겠네.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 구입한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냥 조금씩 잘라서 쓰느라 아직까지 쓰고 있고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잘라가지고 떡떡 붙이는 거죠. 가위로 그냥 잘 잘립니다. 위에 발라서 그냥 1022 타카로 푹푹 받는 거죠. 근데 1022 타카는 이게 에어 타카는 너무 힘이 세갖고 가끔 터뜨려 먹는 수가 있거든요. 방충망을.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려면 그냥 손타카, 건타카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에어타카는 좀 힘이 세다. 오버스펙인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방충망 뭐 가볍게 쳐주는 거죠. 이 방충망이 목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도 이게 좀 베껴요. 근데 이 쇠로 손에 구멍이 나다 보니까 여차하면 파상풍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걸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충망 작업을 할 때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꼭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습게 보고 그냥 별일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작업하다가 그 영화 그 살인의 추억에 보면 다리를 절단하게 되잖아요. 파상풍 때문에. 그래서 꼭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으셔라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파상풍 예방 주사는 5년에 한 번 정도 맞으면 됩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충망 작업해주고 위에다가 비닐 치는 거죠. 이 위에다가 전체 비닐을 쳐줬어요. 전체 비닐을 쳤는데 이 큰 이제 이거는 하우스 비닐이라고 비닐하우스 만드는 용도의 비닐인데 단위로 미터 단위로 잘라서 팝니다. 그 시골에 있는 철물점에서 그거를 4m 정도 사다가 밖에서 펴가지고 가져왔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군데 올려놓고 쭉 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위에 덮어줬고 이거를 계속 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계속 쓰겠죠. 이제 비가 조금 새는 정도니까 그거를 차단해주기 위해서 그냥 비닐을 올렸고 이건 뭐 이렇게 굳이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 너무 허술하게 올렸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뭐 혼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고 비닐 올려가지고 자를 거 잘라내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내고 남은 비닐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쫄대처럼 써서 타카를 박아가지고 고정해 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앞에 이 분홍색이 좀 눈에 띄라고 하이라이트로 넣어줬는데 비늘 치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를 더 문지방을 넣어줄까. 근데 그러면 좀 낮아져가지고 좀 드나들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마누라님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넣어줘야겠어요. 요번 주 내일 쉬니까 내일 가갖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에는 이런 이제 부속 작업들을 해가지고 목공 작업이 많지 않아요. 방충망 작업을 위주로 했고, 방충망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당겨갖고 쿡쿡쿡쿡 박아주면 되다 보니까 울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플라스틱 방충망은 좀 우는데 쇠로 된 방충망은 그냥 잘 됩니다. 위에 비닐 잘 쳤다고 자랑하는 씬이고요. 방충망은 끝부분에 철 실밥이 튀어나와가지고 드나들면서 쿡쿡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돌돌 말아갖고 안으로 넣어서 실밥 안 나오게끔 해서 타카로 박아줘야 되고, 이걸로도 약간 스쳐지고 그러면 맨살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위에다 더 발라주는 게 좋죠. 아니면은 쫄대를 붙여주거나 나무를 아예 하나 더 대갖고 아예 발라주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해요. 이렇게 마감 되고, 이게 뭐였더라? 네, 쫄대. 요 나무판으로 이 앞부분을 이제 문을 달 곳과 방충망으로 막을 곳과, 일로 가야겠다. 나 배 나온 거 보인다. 자, 배를 잠깐 가리고 움직이지 마라. 문을 달 곳과 방충망을 칠 곳과 그다음에 막아줄 곳, 나무판으로 막아줄 곳, 그거를 이제 구분해야 파티션이 끝나게 되겠죠. 여기 앞에는 지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요 옆에는 문을 달 거고, 여기는 고양이 화장실을 넣을 건데, 고양이도 좀 외부가 차단돼야 그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보이네. 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좀 나무판으로 막아주는 작업인 거죠. 후딱후딱 넘겨야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뱃살 빼는 운동 좀 해야지. 비닐 치고 피스 박을 수 있게 강목을 먼저 넣어주고, 이렇게 나무판을 대서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대서 나무판 대고, 요 길이를 왜 재냐면 고양이 화장실로 제가 요만한 트레이를 준비했어요. 트레이도 이제 끈 작업하고 이래야 돼갖고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트레이를 문을 열지 않은 채로 밑으로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양이 이제 그 배변한 거를 치우고 모래를 채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걸 쉽게 할 수 있게 밑에 10cm 정도를 띄어서 나무판으로 막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배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기고, 여기다 그냥 타카 쳐버리는 거죠. 도도도도도도도. 여기도 맞춰서 10cm 맞춰서 막아주고 타카 박아주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층은 최대한 완전히 막는 게 좋거든요. 1층은 아예 그냥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 1층에도 수코양이를 한 마리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냥 실내에서 이동 가능한 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2층과 3층에만 수코양이를 수납한다니까 좀 불쌍하긴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순놈은 능력 없으면 좁은 데서 사는 겁니다. 수컷에 비해죠. 1층은 이렇게 싹 다 막아주는데 여기만 남겼어요. 여기는 이제 고양이 화장실 넣을 거니까 화장실에서 여러 냄새가 날 테니까 그 냄새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환기될 수 있게 하나 창을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또 아예 일로 가버릴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모양을 이제 좀 거의 다 잡았다고 보면 되고, 이제는 이제 문 달고 철망 작업하고 뭐 외부 익스테리어 조금 해주고 안에 캣타워 작업하고, 그러고 보니까 좀 할 게 있구나. 그 정도 작업해주면 완성을 보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면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유리창 올리자. 유리창 여기 요 부분이랑 요 위에 부분, 요 두 군데를 유리창으로 막아줘야 돼서 일단 여기 짧은데 방충망 작업하고 유리창 넣어주고 거기까지 완료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방충망 짜투리로 방충망 그냥 박아주는 작업이고요. 방충망 박는 작업은 어렵지 않으니까 후다다다다닥 넘기고, 여기 또 오셨죠. 저기 우리 형님 쭉 박아줍니다. 할 때는 참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찍어놓고 보면은 별로 한 게 없어 보이고, 여기도 이제 방충망 남은 자투리를 다 자르는 게 아니고 다 접어가지고 한 번씩 더 박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강목으로 아예 방충망을 싸버리고 외부에 새 강목을 하나 더 대가지고 아예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없어 보이게 저런 매듭이 없게 그렇게 마감하는 게 더 깔끔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강목이 2배로 들어가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저는 그냥 없는 살림에 다 접어가지고 마감했죠. 돈은 적게 들었는데 확실히 조금 지저분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가 스치면 옷이 찢긴다거나 살이 좀 까진다거나 그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강목을 하나 더 대는 게 좋긴 하죠. 그냥. 이 부분은 여기다 이제 보조 기둥 하나 더 세워줬습니다. 이 사이즈가 이 세로가 560 정도 되고 이쪽도 한 60cm 정도? 그러니까 60에 56cm 막 이런 문을 큰 걸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둥 하나 달고 문을 좀 좁게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둥 하나 더 달아주는 거고, 사실 이런 부속 작업은 그렇게 뭐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죠. 그냥 쭉쭉 진행하면 되는데 막상 또 이런 걸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닭장 만든 것도 다른 분들이 그걸 똑같이 만들어 갖고 또 영상 올리시기도 하고 어디 납품해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런 세세한 작업들이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찍었고 이제 여기다 유리창을 올릴 겁니다. 유리창은 그 시골 마트 같은데 이렇게 문 있잖아요. 알루미늄 샤시 문. 그 문을 저희 장모님이 두 짝을 주워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워서 쇼윈도로 만들고 고양이들이 햇빛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한 1cm씩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틀을 만들어 놨고 샤시문을 붙일 때는 딴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실리콘만 바르면 돼요. 실리콘을 이제 왕창 발라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쭉 바르는 거예요. 실리콘을 그냥 떡칠한다고 보면 돼요. 실리콘을 뚝쭉 발라가지고 위아래 다 충분히 발라주고 이렇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흰색 위에 흰색을 바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많이씩 짠다 생각하면서 쭉쭉 발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유리 샤시문을 갖다가 심어주면 되죠. 이거 할 때 되게 겁났어요. 이게 아무리 맞춰서 했지만 강목이라는 건 약간 이렇게 휘잖아요. 휘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틈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면서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아래 칸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이때 이제 잘 고정이 안 되거나 밑에 강목이 수평이 안 맞게 되면 이 샤시가 갑자기 확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꾹 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렇게 딱 일자로 서 있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제가 지지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질 수 있게 아주 약간만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챌 정도로 약간만 기울어지게 이렇게 해놓는 게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리콘을 싸서 빈틈을 싹 메워주죠. 이 실리콘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하게 접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다 막아주면 그 다음에는 잘 버텨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쭉 실리콘 둘러주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위층 이게 휘어지는 부분 때문에 안 박혀갖고 위에가 그래갖고 한참 두들겼어요. 형님 자꾸 화면 방해하시네. 네, 여기서 안 박혀가지고 누르고 꽝꽝 때리고 근데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촬영 방해하셨네. 네, 몰랐네. 이제 지금 형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저희 형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양쪽에서 실리콘을 펼쳐주고 빈틈 메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실리콘 쭉 해서 바르고 채우고 바르고 채우고 새 나온 거 치우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질녘에 촬영해가지고 약간 좀 뿌였네 화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번 한 거 없죠. 이게 뭔가 싶은데 어쨌든 고양이들이 여기다가 이제 쭉 캣타워 그 터널이 아니라 복도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실내에다가. 그럼 고양이들이 1층, 2층, 뭐 3층까지는 아니고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햇빛 받으면서 여기서 누워서 직사광선 받으면서 충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낼 수 있겠죠. 목표한 대로는 만들어졌는데 쫄대를 좀 안 쓰고 이게 다 그 철망을 접어가지고 박았더니만 약간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강아지 다리 다쳐 이번 주에 비와 또 동물병원 갔다 와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작한 게 얼마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러려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 체제로 바꾼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편씩 그 녹음 무비컨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면 이게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진짜 온갖 머리를 자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편집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작업이 얼마 못 되거나 혹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예 작업이 안 된 주에도 어느 정도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구독자님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원해서 라이브를 하게 됐고 아직까지는 뭐 얼마 안 됐는데 이것저것 잡소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이제 구독자님들도 오시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슈퍼스타는 아니니까 만 분 막 이렇게 오시진 않지만은 소소하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 목소리 길님 원룩이 쉬지 않고 와서 너무 고맙고 한여름밤의 꿈님도 또 2주째 계속 와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김호범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제 그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구독 유지하고 계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놀러오세요. 그렇습니다.